한 스마트폰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 바로 애플이다. 2025년 한국 갤럽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갤럭시 사용률이 1년 만에 13%포인트 급등했다. 43%에서 56%로.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아이폰의 상징이었던 젊은 층에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그런데 더 이상한 장면이 있다. 삼성은 AI를 앞세워 질주하는데 월가는 여전히 애플을 높게 평가한다. 매장이 비었다는 말이 돌고 시리는 버벅거린다는 불만이 쌓이는데 돈의 냄새를 가장 빨리 맡는 투자자들은 왜 애플을 포기하지 않을까? 지금 보이는 삼성의 승리는 진짜 승리일까? 아니면 애플이 숨겨둔 반격 카드가 있는 걸까? 2025년 갤럽 조사 결과가 공개됐을 때 업계가 술렁인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크기 때문이 아니었다. 20대 남성의 갤럭시 비중이 43%에서 56%로 뛰었다는 건 젊은 층의 선택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 젊은 층의 선택이 바뀐다는 건 앞으로의 문화와 소비가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젊은 층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면서 동시에 가장 빠른 전염력을 가진 집단이다. 누가 어떤 폰을 쓰는지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소속과 이미지의 신호가 되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가 기울면 바뀌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라진다. 예전에는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일종의 자부심처럼 여겨졌다.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주고받는 장면이 자연스럽고 아이메시지의 파란 말풍선이 관계의 경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아이폰은 기능 이전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상징은 언제나 기능이 아니라 감정으로 무너진다. 요즘 20대 사이에서 아이폰을 쓰던 친구들이 하나둘 갤럭시로 옮겨가는 장면이 목격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날카롭다. 갤럭시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이폰이 답답해져서라는 말이 나온다. 시리에게 오늘 날씨를 물으면 엉뚱한 대답이 돌아오고, 알람을 맞추라고 하면 한 박자 늦게 버벅거린다는 불만이 쌓인다. 아주 치명적인 고장이 아니라 더 위험한 종류의 문제다. 매일 쓰는 물건이 매일 조금씩 신경을 긁으면 사람은 어느 순간 조용히 떠난다. 반대로 갤럭시는 눈앞에서 바로 체감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실시간 통역으로 상대의 말을 즉시 다른 언어로 바꿔주고, 사진에서 원치 않는 사람을 지우면 몇 초 만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예전 같으면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 했고 돈을 내고 맡겨야 했던 일이 이제는 손가락 몇 번으로 끝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능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사람의 기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말을 알아듣고 생각을 도와주고 귀찮은 일을 덜어주길 원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전환점에서 애플은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삼성은 구글과 손잡고 최신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바꿔 보여주는데, 애플은 오래된 시리를 손보겠다는 발표를 반복하면서도 결정적인 변화는 늦어진다는 인상을 준다. 한국 시장은 이런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장 먼저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이동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전조로 읽힌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한 애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애플이 늦고 삼성은 빠르다. 그런데 월가의 시선은 다르다. 시장이 애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애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 경쟁은 스펙 비교가 아니라 전략의 전쟁으로 바뀐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의 선택이 있다. 삼성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유혹을 과감히 내려놓았다. 대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을 가진 구글과 손을 잡았다. 구글은 최신 대형 언어 모델을 갖고 있었고, 삼성은 전 세계 수억 대가 팔리는 갤럭시라는 무대를 갖고 있었다. 기술과 플랫폼이 만난 것이다. 2024년 1월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며 AI 폰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 기기에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됐다. 소비자들은 발표 자료보다 실제 기능에 반응했다. 실시간 통역은 그 상징이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는 영어로 듣고, 상대가 영어로 말하면 내 귀에는 한국어가 들린다. 여행이나 비즈니스에서 언어 장벽이 사라지는 장면은 상상이 아니라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경험이 됐다. 서클 투 서치 기능도 마찬가지다. 화면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만 그리면 된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사진 편집 기능은 더 직관적이었다. 단체 사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배경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지워준다. 예전에는 포토샵을 배우거나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맡겨야 했던 작업이 이제는 몇 초짜리 행동으로 바뀌었다. 삼성의 전략은 분명했다. 어려운 기술 용어를 앞세우지 않고 사용자가 바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만들었다. 인공지능을 설명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해주는 일을 보여줬다. 이 전략은 빠르게 효과를 냈다. 2025년 1월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AI 기능은 한층 강화됐다. 삼성은 진정한 AI 스마트폰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중요한 건 속도였다. 애플이 준비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이 삼성은 이미 두 번째 AI 폰을 시장에 내놨다. 이 속도 차이는 체감의 차이로 이어졌다. 소비자는 완벽한 미래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능에 반응한다. 삼성은 그 심리를 정확히 읽었다. 여기에는 한국 소비자의 성향도 작용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곧 경쟁력이다. 남보다 먼저 써보고 남보다 먼저 경험하는 것이 가치가 된다. 삼성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구글의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대신 갤럭시라는 하드웨어 안에서 경험을 재구성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글의 기술을 쓴다는 느낌보다 갤럭시가 똑똑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대가도 있다. 가장 똑똑한 기능을 구글이 제공한다는 건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디로 흐를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사용자가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지우고 누구와 대화하는지가 데이터로 쌓일 때 그 가치는 하드웨어 판매 수익을 넘어설 수 있다. 삼성은 속도를 얻었고 구글은 데이터의 흐름에 접근했다. 이 미묘한 균형은 겉으로 보이는 승패와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예고한다. 지금까지는 삼성이 앞서가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열려있다. 삼성이 속도를 올리는 동안 애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겉으로 보면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더뎠다. 이 지연의 원인은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문제의 뿌리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리는 2011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에 말을 걸면 대답을 해준다는 개념 자체가 혁명이었다. 하지만 시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였다. 알람을 맞춰달라고 하면 알람 기능을 실행하고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면 전화 앱을 여는 식이다. 정해진 질문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조금만 표현이 달라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키웠다. 사람들의 질문은 점점 복잡해졌고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시리의 뼈대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의 대형 언어 모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해 질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을 만들어낸다. 규칙이 아니라 패턴을 배운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더 똑똑하게 느껴진다. 애플도 이 변화를 몰랐던 건 아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기존 시리 구조에 얹으려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 개의 뇌문제라고 불렀다. 타이머를 맞출 때는 오래된 시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메일 요약처럼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작동한다. 두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반응 속도가 어긋나고 사용 경험이 불안정해진다. 오래된 시스템 위에 새로운 기능을 계속 덧붙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쌓인다. 이것을 기술 부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당장 쓰기 위해 급히 빌린 빚이 시간이 지나 이자를 불려가며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애플은 10년 넘게 쌓인 기술 부채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쳤다. 핵심 인공지능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향한 곳은 메타와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었다. 이유는 애플의 문화에 있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논문 발표는 명예이자 커리어다. 자신이 만든 기술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하지만 애플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신제품과 기술은 출시 전까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됐다. 이 문화는 하드웨어 개발에서는 강점이었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족쇄가 됐다. 반대로 구글과 메타 오픈 AI는 연구를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풀어 전 세계 인재를 끌어모았다. 애플은 스스로 성을 쌓았고 그 성은 점점 인재가 숨쉬기 어려운 공간이 됐다. 그래서 애플의 지연은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늦어진 시간만큼 부담은 더 커졌고 선택지는 더 좁아졌다. 여기까지 보면 애플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젊은 층은 움직이고 있고 삼성은 AI로 체감 속도를 높였으며 애플은 기술 부채와 인재 유출이라는 이중 부담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왜 월가는 애플을 포기하지 않는가? 주식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공간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여전히 애플의 가치를 높게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의 기능 경쟁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권력 구조다. 현재 삼성과 애플이 겨루고 있는 영역은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질문을 하면 답을 주고 번역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는 단계다. 이 영역에서는 삼성과 구글의 조합이 분명 앞서 있다. 하지만 대화형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입구에 불과하다. 진짜 전장은 그 다음이다. 그것이 바로 에이전트 인공지능이다. 에이전트란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존재다. 지금의 인공지능에게 배달을 시켜달라고 말하면 어떤 앱이 있는지 추천하고 무엇을 먹을지 묻는다. 선택과 실행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에이전트 인공지능은 다르다. 배달 앱을 직접 열고 사용자의 취향을 떠올리고 메뉴를 고르고 결제 버튼까지 누른다. 사람은 결과만 받는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권력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 에이전트가 되려면 인공지능은 화면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앱이 열려 있는지, 어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접 조작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애플이 가진 구조적 우위가 다시 떠오른다. 삼성의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위에서 움직인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든 운영체제다. 삼성은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운영체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 반면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만든다. 아이폰이라는 집의 설계도부터 배선까지 애플 손에 있다. 월가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통제력이다. 만약 인공지능이 화면 전체를 이해하고 모든 앱을 넘나들며 일을 처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면 운영체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애플은 느렸지만 그 느림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인공지능, 그리고 아이폰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에이전트. 삼성은 속도를 택했고 애플은 통제를 택했다. 월가는 이 선택의 차이가 몇 년 뒤 어떤 권력 지형을 만들지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의 열세는 다음 판을 위한 침묵일 수도 있다. 애플이 완전히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던 시점에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된 문서가 하나 있다. 2024년 4월 애플이 공개한 연구 논문이다.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서에서 애플의 시선을 읽어냈다. 이름은 페렛 UI다. 페렛은 작고 빠르고 민첩한 동물을 뜻한다. 애플이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분명하다. 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말하기보다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일을 처리하는 존재다. 핵심은 대화가 아니라 이해다. 페렛 UI는 스마트폰 화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한다. 여기에 버튼이 있고 저기에 입력창이 있으며 이 아이콘은 배달 앱이고 저 아이콘은 은행 앱이라는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화면을 직접 조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지금까지의 음성 비서는 앱 개발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다. 배달 앱이 음성 주문 기능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주문을 대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면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발자가 무엇을 허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버튼을 찾아 눌러 일을 끝낼 수 있다. 이 순간 인공지능은 도우미를 넘어 대리인이 된다. 삼성 역시 비슷한 방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삼성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움직인다. 집의 주인은 구글이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집을 직접 지었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그리고 기본 앱까지 모두 통제한다. 이 차이는 에이전트 인공지능 시대에 결정적인 힘이 된다. 인공지능이 화면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일을 처리하려면 운영체제 깊숙한 곳까지 접근해야 한다. 애플은 그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다. 그래서 애플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한다. 느리지만 외부와 나누지 않는 길이다. 삼성과 구글의 협력은 빠른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 대가로 데이터의 흐름이 구글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사용자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사진을 지우고
어떤 결제를 하는지가 데이터로 쌓이면 그 가치는 하드웨어 판매 이익을 넘어선다. 애플은 이 지점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그래서 느려도 자체 인공지능을 고집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아이폰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가 되길 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경쟁은 아직 예열 단계에 불과하다. 삼성은 눈에 보이는 기능으로 시장을 달구고 있고 애플은 물밑에서 구조를 바꾸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페렛 UI는 아직 연구 단계다.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장벽이 남아있다. 하지만 월가가 애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애플은 단순히 늦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장은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AI 경쟁의 표면만 보면 삼성의 질주는 분명하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결합해 당장 쓸 수 있는 기능을 쏟아냈고 소비자들은 눈앞의 편리함에 반응하고 있다. 실시간 통역과 검색과 사진 편집은 이미 일상에 스며들었다. 반면 애플은 약속을 지키는 중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의 체감 온도는 차갑다. 하지만 이 경쟁을 단기 성적표로만 보면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이 싸움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사람의 시간을 더 많이 대신 살아주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훌륭한 대화 상대를 만들고 있다.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정리해주고 순간의 불편을 줄여준다. 반면 애플이 노리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말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을 대신 처리하는 인공지능이다.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하기도 전에 화면을 이해하고 버튼을 누르고 절차를 끝내는 존재다. 이 차이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누가 사용자의 행동을 대신 결정하고 실행하는가의 문제다. 만약 인공지능이 앱을 열고 결제하고 예약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면 스마트폰은 도구가 아니라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관리자를 누가 설계했는지가 생태계의 주인이 된다. 애플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다. 아이폰이라는 닫힌 집 안에서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하는 구조다.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경험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전략은 위험하다. 기술 완성도가 늦어질수록 사용자는 떠날 수 있다. 젊은 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의 선택이 몇 년 뒤 되돌릴 수 없는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삼성의 전략도 완벽하지 않다. 빠른 진입과 체감 성과는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구글이라는 거대한 파트너에게 집의 열쇠 일부를 맡겼다. 데이터의 흐름과 운영체제의 주도권이라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쟁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2년 뒤, 3년 뒤 풍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애플이 에이전트 기능을 완성해 아이폰 화면 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순간 판도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그 시점까지 애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의 우려는 현실이 된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인공지능을 원할까? 대화를 잘해주는 상대일까? 아니면 귀찮은 일을 말없이 처리해주는 집사일까? 이 선택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다음 시대의 표준을 만든다. 스마트폰은 다시 한번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일상의 주도권을 옮기고 있다.